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휘슬러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일했기 때문에 캐나다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애들 여름방학 때 우리 가족 4명은 이민답사 여행으로 캘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캘거리였죠. 왜냐고요? 토론토와 밴쿠버 집값 터무니없죠. 근년 들어 캘거리에 토론토와 밴쿠버 사람들이 많이 건너온다는 이야기도 접했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도 신이 났죠. 그래서 캘거리 일주일 살기에 나선 것입니다. 캘거리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CNK 여행사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짧은 기간에 공항 픽업에서부터 숙소 선정, 캘거리 집과 학교도 둘러보고 캐나다로 기여행까지 가려면 전문적인 안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CNK는 지난 22년 코엑스 이민 유학박람회 때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첫날 공항에서 픽업을 해준 CNK 김희정 사장님은 다운타운 에이비앤비 콘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조금 이외였습니다. 호텔보다는 실제 일주일이라도 캘거리 콘도에서 살림을 살아보는 게 좋다는 이유였네요. 캘거리엔 다운타운 콘도들을 확보하여 에어비앤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한인업체가 있었습니다. MK 프라퍼티인데 에어비앤비 리뷰가 4.7로 좋았습니다. 고층에 있는 콘도는 캘거리 시청과 유명하다는 스탬피드 공원 인근에 있고 뷰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실내가 매우 세련되게 잘 꾸며져 있었고 현대식 주방에 세탁기까지 있었고요. 당연히 다운타운 이런 현대식 콘도의 가격이 궁금했죠. 30만 불 정도라고 하네요. 렌트비는 일주일 1200불이었습니다. 시차 조절을 위해 짐을 풀자 말자 밖으로 나와 주변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습니다. 콘도 아래층에는 산테라라는 마트가 있었고 다음 블럭에 한인 식료품점인 H마트가 떡하니 있어 반가웠습니다. 산테라 마켓, 샤퍼즈 드락마트 안에도 들어가 보고 우리의 H마트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이마트와 비슷한 느낌이었네요. 아예 장을 좀 봤습니다. 습관적으로 가격을 환율로 따져 비교해 보았는데 한국과 엇비슷한 수준이네요. H마트는 한국 음식 간이식당도 있어 급하면 여기서 식사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옆 건물엔 한국식 카페가 있었습니다. 캘거리에서 팥빙수를 맛보다니. 밴쿠버 다운타운엔 홈리스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스탬피드 공원 쪽으로 걸어가니 허리가 구부러진 홈리스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여자 홈리스들도 보이네요. 영어도 잘하고 시민권도 있을 텐데. 다음 날 오전 9시 CNK 소속 70대 이 선생님이 오셔서 모자를 챙겨 모두 다운타운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아니 이게 도서관이야 카페야? 새로운 유형의 현대식 도서관이었습니다. 다운타운엔 멋쟁이 고층 빌딩들이 왜 이리 많나요? 캘거리엔 토론토 다음으로 본사가 많았는데 근년 기후변화 정책에 따른 석유 산업의 쇠퇴와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 근무 증가로 사무실의 30%가 비어있다고 하네요. 전철이 다니는 칠가를 따라 시청 쪽으로 걸어가 봤고 미니 명동격인 스테판 거리도 둘러봤습니다. 경전철인 시트레인도 타보았습니다. 다운타운 내에선 승차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거리나 경전철 안에서 보니 의외로 유색 인종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사가역에서 내려 코어센터 쇼핑몰과 건물을 잇는 스카이워크를 조금 걸어본 뒤 이 선생님을 따라 몇 블럭 내려가니 보호강이 흐르고 프린스 아일랜드 공원이 나왔습니다. 도심인데 강에서 래프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네요. 신기한 모습이었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반려견이나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여유가 보였습니다. 이민 와서 이런 여유를 즐기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00년에 밴쿠버로 이민 오셨다는 이 선생님은 이민 생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인 이민자들은 호텔, 주유소 등을 공동 인수하거나 편의점, 식당 등을 운영했으나 이제 그런 자영업은 내리막길이랍니다. 새로운 젊은 이민자들은 전문 직종으로 나가고 있고 캐나다 경험이나 영어가 달려 그에 적응하지 못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답니다. 캘거리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불이고 월마트나 홈디포, 아마존에서 사람들을 항상 고용한답니다. 그러나 월마트에서 한 달 일해봐야 세금 떼고 나면 2,000불밖에 못 벌고
미래가 안 보여 그냥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이민자들도 나온다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애들은 햄버거를 찾았습니다. 캐나다의 맥도날드라고 하는 티몰톤에서 햄버거 세트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그리고는 경전철을 타고 기술 전문대학인 세이트로 갔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은 여기서 용접을 배워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돈을 모아 편의점으로 진출하는 게 기본 코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몇 정거장 더 가 University of Calgary를 둘러보았습니다. 캐나다에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라네요. 다음 날은 김 사장님과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캘거리 여성회 부회장을 지낸 김 사장님은 유학 후 이민 온 지 30년이 넘어 이민 소속부터 부동산 취득까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먼저 간 곳은 신규 주택단지로 남부 외곽 쪽에 있는 마호가니, 한국과는 전혀 다른 단독 주택단지였습니다. 모델하우스는 2100 스퀘어피트이고 지하가 따로 있는데 가격이 65만 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6억 5천쯤 되겠죠. 학군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주택은 실내가 너무 좋아 마음에 소옥 들었습니다. 캘거리 한인들은 2만 명 정도 되는데 사우스웨스트와 노스웨스트에 많이 산답니다. 이스트 쪽은 유색인종들이 많다고 하고요. 오후엔 젊은 중산층들이 많이 사는 노스웨스트 라키리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부동산 중개인의 아내로 구경했습니다.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뒷뜰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이 4개인 이 집의 가격도 65만 불. 서울 아파트를 팔면 현금으로 살 수는 있겠네요. 다음 날 아침 김 사장님의 차를 타고 캐나다로키로 향해 2시간 정도 갔습니다. 밴프로 가서 마릴린 몰로가 뗏목을 탔다는 여우를 보고 시내 한국 식당으로 가서 해물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20 지폐에 나오는 푸른 모레인 레이크와 레이크 루이스를 봤습니다. 우와 소리가 절로 나왔죠. 이어 에메랄드 호수도 보고 폭포도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장관들이 있다니. 멋진 하이킹, 사이클링 코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온천과 제스퍼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캘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김 사장님의 안내로 캘거리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헤리티지 파크에 갔습니다. 한국의 민속촌 같은 곳이네요. 그리고 피시크릭 공원을 거쳐 캘거리 명문 고등학교라는 비숍 캐로라이 스쿨에 가보았고 주변 주택가도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 패밀리 닥터를 정할 수 있는 워크인 클리닉도 봤습니다. 점심으로 신흥몰 인근 짬뽕이란 중국집으로 가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을 배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오후엔 북쪽 신규 주택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중산층 주택단지라네요. 그리고 인근 쇼핑몰에가 여러 가지 가게들을 보았습니다. 장사가 썩 잘 된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홈디포에 이어 마지막으로 코스코에 들렀습니다. 귀국 선물도 좀 사고 저녁에 집게 가서 구워 먹으려고 알버트 비프도 조금 샀습니다. 이튿날은 H마트에서 산 식료품으로 식사를 했고 에어비앤비에서 나와 김 사장님이 미리 가르쳐준 대로 우리 가족끼리 인근 시내 구경을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야외 행사장이란 스탬피드 공원과 비에모 컨벤션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근 엘보 강가를 따라 린지파크로 가보았는데 여기서도 보트로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미션이란 옛 고급 주택가를 거쳐 젊은이들의 거리라는 17가로 내려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점들과 카레 그리고 팝이 줄을 이었는데 한 끼라는 한국 길거리 음식점에 손님이 많이 보였습니다. 유명하다는 클라이버그 햄버거 가게에 들렀는데 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집에 와서 우리 부부는 H마트에서 가져온 2 한글 신문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녁엔 캘거리에 사는 지인이 연락되어 찾아왔습니다. 콘도에서 내가 만든 식사를 같이 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울엔 얼마나 추운가 물어봤죠. 겨울철 너댓번 한파와 폭설이 오긴 하는데 한국에 사만사온 같은 신욱이 있어 오래가지 않고 햇볕이 좋아 그런 대로 지낼만 하다고 하네요. 영주권을 받고 가구 소득이 크게 높지 않으면 애들 한 명당 400불 정도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캐나다 복지가 좋은데 대신 월급 받으면 세금을 30-40% 떼간답니다. 남편의 관심사는 취업이었죠. IT 종사자라 해도 캐나다 경력 때문에 당장 좋은 직장은 얻기 힘든다고 하네요. 3개월 정도 무임금으로 인턴하면서 기회를 엿봐야 된답니다. CK 여행사는 캘거리 일주일 내기 서비스 비용으로 2,400불을 차지했습니다.
짧지만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좋은 이민 답사 여행이었네요.